시청자 여러분, 브랜비와 시간입니다. 분리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샘플한 연준이 미국 주택가격이 내년 떨어질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폴 크루그만 교수가 미국 경제를 낚아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퀀타 서비스가 매분기 1000명씩 뽑던 직원을 무려 3배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차례 전해드린 전력 설비 분야 메가 트렌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베어 뉴스입니다. 연준 위원 보우만이 미국의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엔비디아의 PSR이 지나치게 높다. 거품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전기차 가격을 내렸는데요. 전기차 출혈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분류수부터 시작합니다. 주거비가 코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요. 결국 주거비가 잡혀야 인플레가 잡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샘플한 연준이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중반에는 빠르면 주거비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예측에 따르면 전년 대비 주거비 인플레는 내년 말까지 계속 둔화될 것이며 심지어 24년 중반까지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연준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2년 초 급격한 금리 상승은 주택시장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둔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주거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걸 보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데 이 보시면 주거비 제외 코어는 그죠? 거의 뭐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코어가 높은 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주거비 때문인데 주거비 때문. 그러니까 결국 주거비만 잡히면은 코어 CPI가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다음 그래프 보시면 이 예상 시나리오인데 이 점선이 중위값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좋으면 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가장 밑에 게 상황이 좋은 거거든요. 상황이 좋으면 바로 내년 초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졌으면은 이 보고서에서 주거비 예상을 둘러싼 엄청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코어 CPI 때문에 걱정했던 많은 우려가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크루그만 교수가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혹은 향후 수십 년 내에 부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거의 확실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부채가 커지는 속도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더 빠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인플레이션 보호 채권이 지금 10년물이 1.83이 찍혀 있는데 미국 성장은 2% 넘게 하지 않느냐. 성장이 결국 부채의 증가를 이긴다. 이런 낙관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메가 트렌드로 미국의 송배전 시스템의 어떤 그 리레이팅, 시스템의 개선,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따른 변압기와 전력 설비 주가의 재평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한국 주식으로 치면 뭐 현대 일렉트릭, LS,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이런 개별 종목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퀀타 서비스 이런 업체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력 인프라 업체죠. 퀀타 서비스가 매분기 1000명 뽑던 직원을 3000명을 뽑았다고 2분기 실적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 대형 건설 기계업체 캐터필러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 급증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전력 설비 업종의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 아니냐. 이 업종 주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런 내용 한국 투자자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어뉴스로 넘어갑니다. 연준 위원 중에 대표적인 매파 중 하나죠. 미셸 보우만이 인플레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매파가 또 매파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발언이 정해진 이후에 2년물 금리를 보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는 시장조차 매파적인 발언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건 스탠리가 AI 버블에 관한 장문의 리포트를 썼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는 올해 200% 올랐고 이런 걸 필두로 AI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데 이 100년간 70번의 버블을 보니 피크를 치기 이전 3년 동안 중위값으로 이런 지수들이 154%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번은 이상한 게 몇몇 대형주는 많이 올랐는데
지수로 보면 50%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좀 헷갈린다 이런 주제인데요. 다른 주제로 엔비디아 지표를 좀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지금 그 PSR 성장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표죠. PSR이 25배가 넘었는데 통계를 보면 PSR이 25가 넘은 기업이 1년간 시장을 이길 확률이 21%에 불과하다. 3년은 9%, 10년까지 가면 8%, 20년까지 가면 4%에 불과하다. 중위값으로 보면 PSR이 25가 넘는 기업의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다. 이런 통계인데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거품 논란을 바라볼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그런 지표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루시드입니다. 테슬라발 전기차 인하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루시드가 럭셔리 전기 세단 에어 판매 가격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 앞으로도 전기차 업체들 Q는 늘 수 있지만 이 P 가격 방어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을 보입니다. 오늘의 부연배어 이것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